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흘째 헤즈볼라의 거점을 대규모 공습 중인데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정읍에서 역주행하던 트럭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선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데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결론을 낼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의 추격전 끝에 범인은 붙잡혔지만 승객 1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중동에서 전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이 즉각 격추하면서 레바논에 사흘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미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과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입니다. 헤즈볼라는 모사드가 최근 발생한 무전기 폭발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격추했다고 했습니다. 군은 미사일 한 기를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다며 발사 원점을 파악해 대응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흘째 헤즈볼라 거점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공세 의지를 밝혔습니다. אני לא יכול לפרט את כל מה שאנחנו עושים, אבל אני יכול להגיד לכם דבר אחד. אנחנו נחושים להחזיר את תושבינו ב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אנחנו מנחיתים על חיזבאללה מכות שהוא לא דמיין. אנחנו עושים זאת בעוצמה, אנחנו עושים זאת בתחבולה. דבר אחד אני מבטיח לכם, אנחנו לא ננוח עד שהם יחזרו הביתה. 미국은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양측이 규모가 큰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은 지난 사흘간 이스라엘 공격으로 모두 615명이 숨지고 2,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음주 사고였습니다. 경기 부천의 아파트에선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정식 기자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선 흰색 트럭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전북 정읍시 소성농공단지 인근 도로입니다. 50대 운전자 A씨가 술을 마시고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합차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B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영월에서 만취 역주행 운전을 하던 운전자도 일가족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부천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여성 1명과 아파트 외부에서 숨진 또 다른 5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2사람이 지인 관계였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제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고급 수입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0대인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대포차를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D씨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였던 D씨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포차 운전자의 도주 과정을 도운 일행도 확인하고 이들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난 대선 때 도피 중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 김모 씨가 공범에 전달하려고 쓴 편지의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이 편지엔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취재 결과 검찰은 이 편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중 한 명과 수억 원대 다른 투자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도피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올 때입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이 김 씨의 도피를 돕던 측근 A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겁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달린다는 표현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며 고민한 내용들을 언급하다 나온 겁니다. 갑자기 3명 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정말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기를 기대했고 간절히 바랬다며 지극히 상식적으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형님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형님은 당시 구속영장에 청구돼 법원 실질심사에 나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말합니다. 김 씨는 붙잡힌 뒤 검찰 조사에서 이종호가 왜 출석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는데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형님이 이종호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어 나는 잘못 없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답한다면 그게 바로 자백이라며 나도 또 전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뒤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를 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제,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많아서 법안은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도 다시 표결에 붙여지는데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 개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역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오늘 이뤄집니다.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이 어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란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두 차례의 암살 시도가 이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40일, 대선 전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트럼프 후보가 이란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냅니다.
If I were the president, I would inform the threatening country, in this case Iran, that if you do anything to harm this person,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to smithereens. We're going to blow it to smithereens. 앞서 트럼프는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로부터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란의 암살 위협을 경고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는 앞서 두 차례의 암살 시도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Around the world, our enemies are desperate to prevent Donald Trump from returning to the White House because they know I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ey don't want that. 정보당국은 두 차례의 암살 시도가 이란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캠프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상대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중산층 되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중산층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산층이 아닌 부자 경제에만 관심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You see, for Donald Trump, our economy works best if it works for those who own the big skyscrapers, not those who actually build them.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LA에서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총격범이 인질극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붙잡았지만 승객 1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시내 한복판을 시내버스가 달려갑니다. 그 뒤를 경찰차 10여 대가 뒤따릅니다. 현지 시각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맨체스터와 피게오라 지역을 오가던 시내버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버스에 한 남성이 올라타 다른 승객들에게 총을 겨눈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버스는 쉴 새 없이 달렸고 약 1시간 동안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타이어를 찢어 강제로 버스를 멈춰 세웠고 아찔한 총격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2명은 구조됐지만 승객 1명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The bus driver is unharmed. The second passenger that was found on the bus. 총격범은 버스에 타자마자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한 승객에게 총을 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격범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전철과 시내버스에서 흉기 범죄가 이어지는 등 LA 대중교통의 치안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올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을 향한 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글로벌 ENB가 주최하는 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최종 후보 15명이 발표된 뒤 즉석 질문에서 던져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유리천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나 세대 갈등의 격차를 줄일 방안 이런 것들을 질문했는데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죠.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크게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적절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스코리아 공식 소셜미디어엔 이 질문이 미스코리아의 차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런 댓글들 볼 수 있습니다. 대회 측은 다음 달 11일에 본선 대회를 방송하고 합숙 동안을 담은 리얼리티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스마트 안경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계가 될 수 있을까요? 현지 시간 25일 메타는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새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가방에서 검은색 안경을 꺼내들었는데요. This is Orion, our first fully functioning prototype, and if I do say so, the most advanced glasses the world has ever seen.
100g이 안 되는 안경을 통해 홀로그램 영상을 띄울 수 있고 시야각도 70도로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넓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존 시나, 아콰피나 등 유명 배우들의 목소리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All right, memorable, but I'm gonna do it anyway. Go for it. Just be prepared for anything to happen. Fingers crossed. Thanks, Aquafina. 메타는 이 기계를 10년 동안 개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무게나 출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더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어느 나라나 낮아지는 출산율 고민거리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녀 없는 삶을 선전하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의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이 올린 텔레그램 게시물입니다. 무자녀 이데올로기를 멈춰야 한다면서 아이를 갖는 걸 거부하는 선전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임산부와 어린이, 모성애, 부성애 등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영화,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을 조장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기면요, 개인은 약 572만 원, 법인은 약 7,1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러시아의 이런 정책, 빠르게 하락하는 출산율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5명 정도인데요. 최근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런 질문에 점심시간에 아이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답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검찰은 이제 2개의 결론을 받아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최종 결론을 낼 걸로 전망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걸로 봤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달리 핵심이었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또 받고 있는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은 청탁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향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 목사 수심위가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 목사만 기소하면 금품을 준 사람은 죄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해도 김 여사 봐주기란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전례가 없는 것도 부담입니다. 둘 다 기소를 하면 대통령 임기 중 여사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최종 결론에 대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같은 음식도 배달로 주문할 때 더 비싼 이중가격제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배달비가 무료가 되더라도 결국 숨은 가격 때문에 외식 물가는 비싸지기만 하는 셈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 앱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선택하자 배달 가격이 매장과 다르다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배달 메뉴와 매장 메뉴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알리는 공지입니다. 인기 세트 메뉴 배달 가격은 8,500원으로 매장에서 주문할 때보다 1,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문하면 매장 주문 가격과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이중가격제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KFC와 파파이스는 지난 3, 4월부터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했고 롯데리아도 배달 메뉴 가격을 3년 만에 올렸습니다. 중소 프랜차이즈 치킨과 햄버거, 커피 업체도 최근 배달 가격을 올렸거나 이중가격제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분식집 등 일반 식당에서도 이중가격제가 늘면서 치솟은 외식 물가를 더 끌어올린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 정책 이후 수수료가 높아지며 수익성이 나빠져 이중 가격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늬만 무료 배달이죠. 저희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높은 부담률이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되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고스란히 둘 다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무료 배달이 무색해진 상황인데 정부가 주관하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달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5차 회의에선 중개수수료 인하가 안건으로 상정도 안 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기아 양현종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통산 2,500이닝과 10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를 하는 대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지난 8월 통산 탈삼진 신기록을 갈아치운 양현종은 또 다른 대기록을 완성하며 KBO의 대투수로 우뚝 섰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한 장 남은 가을 야구 티켓과 함께 선수들의 기록 달성도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는 이범호 감독과 선수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찹니다. 이날 게임의 주인공은 양현종이었습니다. 양현종은 4회 롯데 정보근을 땅볼로 잡아내 프로야구 역대 최초 10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모자를 벗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양현종. 앞선 2회에는 전준우를 뜬공으로 잡아내며 통산 2,500이닝 투구 기록을 완성했는데요. 이글스의 전설 송진우에 이어 20년 만에 프로야구 통산 2번째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미 KBO 리그 통산 탈삼진 1위에 등극한 양현종은 의미 있는 대기록을 또 작성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롯데가 3회 양현종을 상대로 5점을 뽑아내며 기아의 5대2로 승리했습니다. 김도영은 홈런은 추가하지 못했지만 1회 3루타를 치고 최원준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아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141개로 늘렸습니다. 롯데 레이에스도 안타 2개를 더하며 196안타를 기록해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 경신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1,000만 관중 돌파와 함께 기록도 풍년인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은 10월 1일 막을 내립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티켓 경쟁과 함께 선수들의 기록 달성도 끝까지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